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표 1심 유죄 판결 이후 여야의 대립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패를 꺼내서 대여 공세에 총동원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의 힘으로 이 대표 판결 결과까지 바꾸려 한다고 맹공을 펴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은 국민의힘의 김재원 최고위원, 민주당 홍익표 전 의원과 함께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현행 선거법은 규제가 지나쳐서 정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한 사실이 전해져서 논란이 됐었는데 오늘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 1심 선고일과 그 전날 민주당이 굉장히 기묘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비판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던진 화두인 선거법 개정 시도가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공개석상에서 알리면서 수면 위로 올라온 민주당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선고일인 15일 날 발의한 법 개정안 내용을 보면요. 피선거권 박탈과 당선 무효형의 기준을 현행 100만 원에서 10배인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그러니까 반대로 처벌 기준을 그만큼 대폭 낮추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한 한동훈 대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아예 기준을 낮춰서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을 막아보겠다라는 아부성 법률인 거죠.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 정도 내에서는 아무리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말씀하신 633 강행 규정을 지킨다 하더라도 대법원 판결이 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역시 이재명 대표의 판결 결과를 민주당이 국회의 힘으로 바꿔보겠다라는 발상이다. 네, 선거법 위반 관련한 그 확정심까지 판결이 빨리 나오더라도 이 지금 그 한동훈 대표가 지적한 이 법안 그러니까 처벌 기준을 대폭 낮춘 이 법안이 통과돼서 시행되면 그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무력화된다는 논리인데 좀 보충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되게 망측한 법이 이 법안 발의가 되었는데 그것도 바로 이재명 대표 판결 선고 무렵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민주당의 그 의원들 중에는 이재명 대표에게 어떻게든 좀 환심을 사고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서 이런 법안을 만들어서 그것도 저 의원들 15명 정도의 사인을 받아서 지금 법안을 제출해 놓았거든요. 근데 내용이 지금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정도 선고되면 당선 무효형이 되는데 이것을 아주 높여서 10배를 높여서요. 벌금 1000만 원 이상 선고되어야 당선 무효형으로 규정하도록 그렇게 이제 법안을 발의하는 겁니다. 이게 결국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많은 법률안은 사실은 정치 개혁을 위해서 그동안 그 정치 선배들이 갖은 노력을 다해서 만든 개혁법인데 그것을 이제 와서 오로지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를 도와주려는 갸륵한 충성심으로 저런 법을 만들어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 벌금 1000만 원 미만으로 선고만 되면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주려는 참으로 뭐 충성심이 보이는 법이긴 한데 이거 통과되겠습니까? 국민들 우롱하는 것도 유분수지. 민주당 의원들 중에는 이제 좀 집단적으로 이성을 잃어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한동훈 대표가 말한 논리 있지 않습니까? 현실성이 있는 주장인가요? 통상적으로 그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또는 뭐 선거법이 아니더라도 어떤 법 위반이 진행 중에 법안이 개정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법원에서 그걸 감안해서 그 일종의 이제 형량을 가볍게 하거나 또는 그 항목이 없어지겠는데 제목에서 그런 경우 통상 있기 때문에 뭐 한동훈 대표 얘기가 전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좀 이 국회에서의 내용을 좀 보면 내용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거법에 대한 역사적 맥락을 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야 의원 가리지 않고 선거법이 너무 그 헌법기관, 특히 검찰이나 선관위가 자의적 해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좀 바꾸자 하는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즉 현재 법안은 파지티브 규정, 그러니까 할 수 있다로 돼 있는데 이걸 네거티브 규정을 해서 할 수 없다로 바꾸면 좀 더 명확하게 법 위반과 아닌 걸 알 수 있는데 일일이 이제 할 수 있다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그 중앙선관위한테 그 유권 해석을 받았거든요. 서면으로. 그런데 검찰이 기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기관 간의 법률 해석이 다르다라는 이유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모호한. 그러니까 선관위로부터는 승낙 허락을 문제 없다고 받았는데 검찰이 기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확실성, 그다음에 어떤 그 헌법기관 간의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하자는 측면에서 이 선거법의 개정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논의가 있었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이 100만 원으로 그 당선직, 선출직의 그 당선 무효가 되는 건 너무 엄격하다. 즉 선출된 권력에 대한 어느 정도 존중하고 예. 법원의 여유를 좀 두기 위해서 100만 원에서 한 300에서 500 정도는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논의는 사실 여야 간에 계속 논의가 돼 왔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그 이런 세미나나 이런 법안 준비가 뭐 선거에 임박해서 시기가 그 시점이라서 좀 묘하긴 하지만 당초에 대개 세미나는 한 2달 전부터 준비가 되고요. 그다음에 법안 준비도 꽤 오래전부터 준비해서 발의하는 거기 때문에 마치 그 오비일학처럼 뭐 이재명 대표 선거일에 맞춰서 했다. 이거는 좀 더 과한 해석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전날에도 그러니까 14일이죠. 선거법 개정안 발의한 게 있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그리고 후보자 비방죄를 아예 삭제하는, 그러니까 이제 처벌 기준을 그냥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자, 이 개정안에 대한 한 대표 주장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14일 날 이런 법안을 냈다는 것은 정말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재명 대표를 구하겠다는 그런 일종의 아부성 법안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법률이 되게 되면 이런 효과가 납니다.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죄 징역형 집행유예 난 그 범죄는 아예 면소 판결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 법의 목적이겠죠. 네, 좀 생소한 그 면소 판결이라는 표현까지 이제 썼거든요. 이게 조금 보충 설명이 필요한데요.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재판을 받아서 뭐 징역형이든 벌금형이든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이제 항소심, 대법원 이렇게 판결을 계속 진행 중일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중간에 법률이 바뀌어서 이 법이 갑자기 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까지는 이제 처벌을 했는데 죄가 안 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면소라는 무죄 아니라 면소 판결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 지금 이게 허위사실 공표죄하고 후보자 비방죄를 이제 공직선거법에서 그 처벌 규정을 없애버리면 갑자기 한참 처벌하고 처벌 1심에서 지금 실형 선고까지 받은 분이 항소심에 가서 처벌할 근거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법원에서는 재판을 할 필요가 없다 해서 즉 재판을 면제해 준다 이런 의미가 돼요. 예. 근데 이번 그 민주당 의원의 그 법률안은 예. 거기에다가 부칙에다가 행위시의 법률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거 면소 판결은 안 돼요.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 이 지금 판결 선고 이미 하기 전에 예. 그 행위할 때의 법률은 이게 그 처벌 규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면소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재판을 하게 되는데 다만 이제 항소심 선고를 하려고 보니까 법률이 없어졌으니까 그것은 이 처벌하는 정책이 바뀐 거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법률안은 통과가 되면 당연히 재판부에서는 그동안에는 이것을 엄하게 처벌했지만 이제는 처벌하지 않으니 이 죄도 양형을 확 낮춰주게 되죠. 처벌 통상적으로. 규정 자체가 사라지니까 양형을 낮출 그렇죠. 수 있다. 낮춰준다. 이제 이런 예. 내용으로 지금 이 법을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해 주신 그 법안하고 하루 시차를 두고 나눠서 이렇게 발의한 그렇죠. 이유가 이제 있을 이것을 텐데. 두 개를 만약에 동시에 올리면 이거는 너무 그 이재명 대표님을 위한 충성 법률안이니까 뭔가 이렇게 좀 떼서 합리적인 것처럼 내놓은 미끼 상품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또 양쪽 다 통과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법률안을 제출하면서 이재명 대표에게는 마음속으로 약간의 위안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박모 의원님은 또 이 법안을 내므로써 충성을 다했다는 그런 나름의 마음속의 위안을 삼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는 뭐냐면 전부 다 선거에 나온 후보자 또는 후보자를 돕는 사람들이
온갖 거짓말을 다 해서 상대방 후보를 떨어뜨리거나 또는 내가 거짓말을 해서 당선되거나 또는 상대 후보를 마구 비방해서 상대 후보를 떨어뜨리는 이 선거운동을 전면 허용하는 거거든요. 뭐 제가 대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대학을 나왔다든가 이 동네 출신도 아닌데 아우 나 이 동네 출신이라 하든가 뭐 온갖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또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온갖 모략과 중상 모략, 비방, 비난을 해도 그냥 처벌하지 않는 그런 그 선거법 지금 그 법률안을 내놓은 거예요. 예. 이게 정상적인 법입니까? 그러면 선거판에요. 가장 거짓말 잘하는 사람, 가장 모략 잘하는 사람, 완전히 심장이 털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뽑히게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멀쩡한 사람은요 선거에 나가면 안 돼요. 완전 거짓말 잘하고 거짓말로 상대방도 모략하고 이런 사람만 뽑겠다는 법인데 이게 정상적인 법이냐고요. 그러면 이제 의원들이 이건 너무 심하니까 벌금 1,000만 원으로 낮춰주는 법이라도 통과시키자 뭐 그런 생각을 하도록 하는 저는 미끼 상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법안을 낸 분들 또는 여기에 서명하신 분 또는 이 법안이 이 내심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분들 전부 저는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미끼 상품의 그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용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실현 가능성 홍 의원님 얼마나 보십니까? 글쎄요, 그 아까 김재원 최고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선거판에서 허위 사실 이게 갈수록 더 심해지거든요. 최근에 SNS 그 ICT 기술하고 접목돼서 딥페이크 등등 해서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법 자체를 없애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는 분명히 일정한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이 선거법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여야 간의 일종의 게임의 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야 물론 이제 그 선거에 참여하는 제 정당들이 공정하게 같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합의 통과가 되지 않으면 선거법이 유명무실화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그 여당 의원들이 봤을 때도 구미가 당기는 내용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당의 그 합의가 없으면 통과시키기가 그렇죠.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선거법이라는 건 지금까지 관행상 딱 한 번 우리가 여기서 패스트트랙을 해가지고 그 정당 비례제도 개선과 관련된 경우 한 차례 외에는 선거법은 기본적으로 양당 합의에 의해서 특히 교수단체를 이루고 있는 두 정당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이 실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이미 한동훈 대표가 저렇게 선언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렇다면 당연히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어려운 상황에서 그럼 이거 선거법을 그 다른 법처럼 그 다수 의석을 갖고 밀어붙여서 통과시킨다는 것은 더 어려운 거죠. 그렇게 돼도 또 그 윤석열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은데 다만 어쨌든 선거법에 대한 여러 가지 아까 제가 역사적 맥락에서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은 쭉 내화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떤 특정 항목 이렇게 저는 뭐 단 한 개 규정 뭐 벌금을 상향한다거나 어떤 특정 항목을 삭제하는 이런 게 아니라 네. 선거법이 전체적으로 시대에 맞게 그리고 과거 이런 SNS나 ICT 기술이 개발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선거법이기 때문에 그런 변화된 시대에 맞게 전면적인 개정안에 여야가 좀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여튼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250조에 의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는데 그 법률 근거를 없애주겠다는 그런 충성 법안이 제출된 것만 해도 저는 정말 그 국회가 이런 류의 그 법률안을 내놓고 토론을 할 걸 생각하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민주당의 선거법 개정 시도를 둘러싼 공방 여기까지 보기로 하고요. 자, 1심 유죄 선고 후에 이재명 대표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또 기소됐죠. 위증교사 1심 선고도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인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쓸 수 있는 카드 모두 꺼내들고 있습니다. 검사 탄핵 카드도 또 꺼내놨는데요. 자, 이번 탄핵 대상 검사들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3명입니다. 자, 이번 3명을 포함해서 민주당이 지금까지 탄핵 대상으로 삼은 검사는 총 7명인데요. 탄핵안이 통과되면 직무가 정지됩니다. 화면 보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그 위에 있는 그 최재훈 부장검사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 지금 수사하고 있고요. 지금 지난 7월에 탄핵안 발의된 그 검사들
본회의 통과는 안 했습니다. 본회의 이제 보고만 한 상태라서 아마 이번에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면 뭐 같이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김재원 최고요.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아니면 지금 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하는 검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검사들 손발목을 꽉 잡아서 더 이상 수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일단 탄핵소추 발의가 되어서 헌법재판소로 보내면 그러면 검사들의 직무가 정지되니 상당 기간 수사가 첫째 되지 않을 것이고 그동안에 민주당은 또 다른 뭐 정치 공세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효과는 이제 다른 사건 수사를 할 때 검사들에게 압박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또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또 다른 수사가 있다면 그에 대한 압박 수단도 될 거고 또 이재명 대표가 또 지금 성남시의 호텔 특혜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 사건 수사에도 영향을 미치려는 심적인 판단에서 이런 정말 검사 탄핵을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그보다 더한 것은 이런 검사들이 탄핵이 되고 직무가 정지되면 법원에 가서는 검사들이 잘못한 완전히 그 정치보복성 수사를 해서 탄핵까지 시켰다. 그래서 이 수사는 잘못된 것이고 이 수사에 기초한 이 재판 과정에 모든 문제가 있다고 계속 주장하면서 결국은 재판 과정에 억지로라도 조금이라도 유리한 판결을 얻어보려는 그런 시도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는 이런 방식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판결을 얻어보려는 민주당의 처사가 과연 통할지 저는 그것도 의문이고요. 또 이게 국가 그 수사기관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탄핵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검사들을 헌법재판소로 넘기는 이 행위가 과연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도 저는 정말 좀 의문입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거든요. 그런데 국회 의석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온갖 그 국회의 권능을 활용해서 그 무법천지의 지금 입법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게 국민들께서 이제는 민주당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를 좀 제대로 알아주시고 민주당에게 따끔하게 좀 회초리를 들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검사 추가 탄핵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기류도 있었다고 하는데, 자, 예. 직전 원내대표로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우선 그 검사 탄핵과 관련돼서 지금 이제 그 방송 화면에 나온 것은 주로 이제 우리 이재명 대표나 또는 우리 당과 관련된 사건인데 탄핵의 사유는 각각 다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도이치모터 사건에 대한 불기소라든지 김영철 검사 같은 경우는 과거 최순실 사건과 관련돼서 뒷거래했고 했던 회유했던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요? 그렇죠.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왔죠. 등등 해서 네. 각각의 위법 사유가 있는 검사들이지 사유가 마치 그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과 관련된 수사를 해서 탄핵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검찰 조직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저런 몇 분이 탄핵된다고 해서 수사가 안 되냐? 그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그 탄핵을 한다고 검찰의 수사 기조가 바뀌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검찰 탄핵 제도는 분명히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제도고요. 문제는 검찰이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으로서 그 수사와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 모르쇠로 일관하고 정치적 어떤 그 이유로 해서 정치적 기소, 정치적 수사를 너무 과도하게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검찰이 자초한 건데 예컨대 하나의 사례만 제가 들게요. 많은 국민들께서 오해하는 게 김영란법이 정치인들 때문에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김영란법은 검사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지난 그 대전지검에 있었던 소위 스폰서 검사라는 게 있어서 정치인들은 지금도 10만 원 이상만 받아도 김영란법이 아니라 더 무서운 정치자금법으로 처벌받습니다. 김영란법을 처음에 했던 이유가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금품과 이 뇌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19감사기로 해가지고 스폰서란 이름으로 그걸 넘어갔어요. 대가성이 없다고. 네. 그래서 대가성이 없어도 처벌하는 법을 만들자라는 논란이 됐고 그게 김영란법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얼마 전에도 소위 불기소 세트, 그건 이제 법원에서 일부 바로잡히긴 했지만 그런 식으로 검찰들이 그 룸사롱에서 그 접대받은 것까지
100만 원 이하로 낮춰서 억지로라도 기소를 하지 않는 그런 행태가 검찰이 반복됐기 때문에 잘못된 그 검찰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저는 그 국회가 할 수 있는 몫이고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민주당은 지도부 차원에서도 검찰을 겨냥해 격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또다시 기소했습니다. 기어이 정적을 제고하고 말겠다는 검찰 독재 정권의 집착과 광기가 어린 정치 보복입니다. 트럼프 당선의 예측력도 도덕의 성찰도 없는 돌팔이 주술 카르텔의 개 정치검찰은 칼로 찌른 상처를 면도날로 그으며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는 주문을 읊는 서초동 양아치들이 되었습니다. 네, 홍익표 의원께 먼저 여쭤볼게요. 이제 검사 추가 탄핵에 대해서 이제 검찰 조직이 워낙 그 견제 장치가 없다 보니까 이제 입법부 차원에서 좀 그런 지금 이런 흐름들이 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제 언론들은 이런 어떤 지금 그 검찰을 향해 나오고 있는 이 발언을 지금 하는 그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좀 약간 다른 시각으로 좀 보더라고요. 충성 경쟁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그렇습니다. 분노하는 것과 화내는 건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당의 지도부이기 때문에 지도부의 발언은 국민을 대변하고 국민의 분노를 대변해서 정제된 메시지로 얘기를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굳이 감정이 서린 말로 우리 뭐 비판 당연히 해야 되죠. 저도 검찰이 정치화돼 있고 그다음에 선택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소위 얘기해서 김건희 여사라든지 지금 현재 여권 관계된 수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엄한 칼날을 쓰지 않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검찰이 잘못돼 있고 이 검찰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검사 탄핵도 해야 된다는 걸 동의하는데 굳이 그 불필요한 그 자극적인 말로 본질을 흐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되면 이 검사 탄핵의 명분이나 검찰의 정치화 그리고 선택적 권한 행사 부분은 사라지고 이 단어 몇 개를 갖고 이게 이제 그 논란만 제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화가 나더라도 또 그 분노를 느끼는 건 맞지만 그것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분노를 이성적으로 그리고 정제된 발언으로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직전 원내대표로서 조언을 해주셨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다는 이유로 지금 이런 극언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뭐 정치 검찰이 정치 보복을 했다느니 무슨 양아치 개 무슨 이런 이제 검사라고 비난을 했는데, 그런데 사실 검찰을 자꾸 견제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검찰의 기소 내용을 견제하는 것이 법원이에요. 그 법원이 공정하고 투명한 그런 판결을 내려서 만약에 검찰 수사가 잘못되었으면 그에 대해서 준엄하게 무죄 판결을 하고 또 검찰 수사 결과 피고인의 죄상이 드러나면 엄하게 또 유죄 판결을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사회를 정화시키는 역할을 법원이 하는데, 지금 자신들의 대표인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다고 해서 막 그 분노를 퍼붓고 지금 무슨 동물 이야기, 돌팔이, 주술 이야기 막 하는데요. 거기다 뭐 양아치까지 나오는데 이거 판단을 법원에서 해야 되잖아요. 기소한 내용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그런데 죄 지은 사람이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님께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사상 보고 샴푸 사고 뭐 과일을 하루에 100만 원치 사가고 별 이야기 많았지 않습니까? 그거 내용 전부 액수 정해서 기소한 건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마디 사과도 없고 검찰을 욕하면 되겠습니까? 이거는요, 재판을 받아서 내가 죄가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판단을 받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고 그것을 기소하면 이렇게 막 그 국가기관을 공격을 하고 또 자신들이 지금 의석이 많다고 탄핵까지 하고 검사들 수사를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그 발언들이 사실은 효과성을 갖는 발언이 되지도 못하고 결국은
검찰 조직에 대한 압박, 더 나아가서 법원에 대해서는 이 검사들이 이렇게 잘못 기소한 거니까 당신들은 판단 똑바로 해라 하는 또 법원에 대한 압박으로 보여지는 거죠. 더 나아가서 과연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일까에 대해서 약간은 의문스럽거든요. 이런 말로 국가기관이 겁을 내고 다음부터는 민주당 의원들을 수사를 못하게 될까? 좀 꼭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이재명 대표에게 완전히 충성 발언을 하고 이재명 대표가 화가 단단히 나 있으면 이걸 대신해서 퍼부어주는 그런 효과를 보려고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예. 근데 이제 제가 잘못이라고 말씀드리고 봅니다. 싶은 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의 영역, 지금 김재원 최고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과 사법부, 그다음에 변호인이 사법의 영역에서 다툴 영역이 있고 네. 또 검찰의 행태에서 정치권에서 비판할 수 있는 거죠. 저는 다만 표현이 너무 격해서 그게 문제인 거지. 당연히 비판할 수 있고 검찰의 행태에서 국민을 대표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또 입법부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이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는요, 이제 민생 행보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비명계 잠재적 대권 주자로 꼽히고 있는, 그래서 뭐 이재명 대표 대안 중에 한 명으로 또 거론되고 있는 김동연 지사를 좀 만났거든요. 자, 이 행보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 먼저 홍익표 의원님께 먼저 좀. 우선 저 장소가 수원의 재래시장을 가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생 현장을 갔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뭐 정치적 이유를 떠나서 보통 저런 민생 현장에 가게 되면 거기 그 지역에 있는 특히 같은 당일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장이나 또는 이제 수원시장 같이 기초자치단체장이 통상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한 정책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뭐 그런 효과는 물론 있겠죠. 그런 게 이제 일상적인 거고 너무 과도한 정치적 의미는 없지만 두 번째는 어쨌든 우리 당이 어려운 환경일수록 그 당의 그 최고 대표인 그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의 팀으로 뭔가 일사불란하게 그리고 당이 통합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건 저는 의미 있는 그 행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하고 김동연 그 두 분이 지사 그 두 분이 같이 더군다나 또 민생 현장을 함께한 거기 때문에 두 가지 효과죠. 그 당이 하나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효과. 두 번째는 민주당이 뭐 여러 가지 정치적 논쟁이 있지만 민주당이 그 민생을 우선적으로 챙긴다라는 그런 메시지는 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원팀임을 강조하기 위한 행보라는 말씀인데요. 자, 그런데 이제 시점 때문에 이제 언론들이 주목하는 거 아니겠어요? 만난 시점.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리더십이 좀 의심스럽게 되어가는 과정. 이제 곧 위중교사 사건까지 실형 선고를 받게 되면 사실 리더십이 상당히 흔들릴 거라고 좀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럼 이재명 대신 어떤 그 또 다른 그 선택지가 있느냐 이런 지금 많은 관심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그 민생 행보에 경기도지사이기 때문에 자신의 그 관할 구역이니까 김동연 지사가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이재명 대표의 다음은 나다 뭐 이런 인상을 심어주려는 본인의 그 나름의 그 생각이 있을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는데 경기도지사가 옆에 수행을 하는 모습이 되니까 뭐 그런 면에서는 나쁘지 않다 이런 판단에서 두 분이 자연스럽게 그 이해관계가 일치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뭐 결론적으로 따지면 이재명 대표 다음으로 누가 될 건가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마음으로 지명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많이 하겠죠, 지금. 예,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김정숙 여사에게 소환장을 보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윤건영 의원이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잠시 들어보죠. 언론에 흘리는 게 이게 정치 검찰다운 행태 아닙니까? 지난번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변호인이 도착도 하기 전에 언론에서 보도했던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 검찰은 언론 플레이 없이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전 사위의 취업과 단 1의 관계도 없는데 김정숙 여사를 소환하려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망신주기고 정치 탄압인 거예요. 경찰 공권력의 과도한 행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 그 1심 선고 이후에 그 위기 상황이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SNS에 고양이와 함께 있는 사진을 올리기도 했어요. 1심 선고가 나온 날에는 수능생들에게 좀 이렇게 힘내라 이런 메시지 내서 과연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냐 언론들이 이제 주목을 했었는데 전 정권 그 탄압에 대해서 공동 대처하겠다고 이렇게 뭐 TF도 위원회도 만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뭐 김정숙 여사, 뭐 소환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 민주당이 지금 지도부 차원에서는 지금 얘기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관련해서. 글쎄 뭐 그 지도부가 꼭 얘기하지 않아도 윤건영 의원이 얘기하는 게 당의 그 재선 국회의원이고 그리고 윤 의원이 항상 얘기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당이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않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쨌든 그 윤건영 의원 지적한 것처럼 계속적으로 무리한 수사, 그다음에 정치적 수사를 통해서 지난 정권에 대한 망신 중인데요. 그냥 좀 묻고 싶어요. 검찰이 과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 검찰로 소환도 못하고 부르는 대로 가가지고 휴대폰도 반납하고 조사했잖아요. 김정숙 여사한테도 똑같이 해주시면 그럼 뭐 그래도 공정하다고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이제 정권이 바뀐 뒤니까요 지금. 예, 그러니까 저 당시에 똑같이 만약에 그랬다면 아니 적용할 뭐 수 그 있겠죠. 저는 한번 검찰이 그 공정하게 된다면 저 양산까지 내려가셔가지고 휴대폰은 입구에 반납하고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 정치 검찰 얘기 안 들을 거 아니에요. 형평성 시비 없고. 과거에 과거에 그 정권에서도 그렇게 가서 직접 방문 조사도 하고 뭐 그렇게 했다고 여러 차례 검찰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저도 그런 사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김정숙 여사 소환한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인지 도대체 민주당은 자신들이 범죄를 저지른 것은 조사받지 않으려고 돈봉투 의원들은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도망다니고 있습니까? 그리고 검찰에서 나오라고 아무리 해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도 지금 문제가 제기된 것이 여러 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예 아무 혐의가 없는데 왜 부르느냐, 이것도 정치 탄압이고 망신주기다 하면서 막 공격을 하잖아요. 도대체 여당 의원이 검찰 수사를 얼마나 알면서 얼마나 그 수사 내용을 알고 있길래 이런 말을 합니까? 저는 제발 이렇게 수사만 들어가면 자신들 수사만 들어가면 정치 검찰이다,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막 주장하는 거 이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문재인 정권 때 얼마나 많은 전임 정권 수사를 했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나중에 법원에서 무죄 받은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에 대해서 한번 이런 방구 미안한 마음이라 가져봤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 이 사건 김정숙 여사와 관련된 사건도 엄청나게 여러 건으로 지금까지 수사가 진행되었고 그것이 이제 김정숙 여사 본인의 진술을 듣고 결정을 하려는 것 같은데 정말 뭐 무혐의라면 가서 떳떳하게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왜 전직 대통령의 영부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자꾸 이 정치 보복이니 이런 식으로만 접근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좀 문제 삼고 싶은 거는 윤석열 정부 2년 반이 지났는데 2년 반 내내 이재명 대표하고 지난 정권에 대한 수사가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김재원 최고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무리한 수사라고 얘기했던 분이 바로 윤석열 검사와 한동훈 검사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나 여권 관계자 관련된 거에서는 거의 불기소나 또는 뭐 모르쇠로 일관하고 명품백 사건 터지고 최근에 이제 명태균 씨 500만 원 지금 뭐 돈봉투를 건넸다 김건희 여사 이런 것도 나오는데 과연 이걸 제대로 검찰이 소환해서 수사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야권 상황은 여기까지 보기로 하고요. 지금부터는 여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권 내 분위기도 심상치 않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한동훈 대표 가족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놓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언론의 보도량도 부쩍 많아졌는데요. 한동훈 대표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얼마 전에도 뭐 제가 다른 민생 질문 받으면서 이렇게 지나간 걸 가지고
마치 이재명 받고 그냥 회피한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돌리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요. 변화와 쇄신 그리고 민생을 약속한 때이고 그걸 실천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불필요한 자중질환에 빠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당대표로서 잘 판단해서 대응하겠다. 네, 뭐 여권의 상황이지만 이제 홍익표 의원님께 예.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저 이렇게 답한 다음에 기자들 꼬리 질문 또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뭐 친윤계에서 요구하는 당무감사 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질문도 계속 나왔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한동훈 대표가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약간은 좀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본인하고 관련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 확답을 안 하고 계시죠. 근데 이제 명확하게 이 사안은 당 게시판에 이제 쓴 댓글이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 아니면은 법 위반은 아닙니다. 뭐 욕설이나 비판 이런 것들은 예. 왜냐하면 그런 걸 하라고 약간의 표현의 자유를 열어놓은 거기 때문에 허위 사실은 허위 사실대로 당사자가 고발하는 거지만 욕설이나 비방은 그냥 관리자가 삭제하면 될 일이고 그것은 이제 법 위반 사항은 아니고 두 번째 아마 그 당 입장에서 누군가를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개인정보보호법이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금년 초에 이재명 대표 테러 있었을 때 당사자에 대한 당적 확인을 각 당이 못했잖아요. 수사기관이 해야 되는 상황이 왔었고 그런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정치적, 윤리적 그 책임은 있겠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본인이 아니고 다른 가족 중에 누구라면 지금 일부 그 국민의힘 내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가족 중에 누구 아니냐? 만약 그렇다면 빠른 시일 내에 그냥 어느 정도 인정하고 이거 뭐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 죄송하다라고 사과하는 게 그리고 일단락하는 게 이 문제를 그래도 정치적 피해나 당내 자중질환을 최소화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의 본질은 뭐라고 보십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세요? 결국은 이게 일종의 그 안에서의 프레임 싸움이었죠. 대통령 지금은 조금 잦아들었지만 그 앞서서 뭐 대통령 책임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 책임론을 갖고 소위 친한과 친윤계가 굉장히 거칠게 싸웠잖아요.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당내 게시판에서 많이 쓰면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원래 그 게시판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전에도 한 그 마케팅 업체에서 한 게 있는데 100명만 동원하면 여론을 바꿀 수 있다고 그래요. 게시판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글을 계속 올리면 하루에 100명이 10건만 해도 그게 1000개고 100개 올리면 10,000개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전체적으로 여론이 예를 들면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나쁜 여론이 지배적이구나. 당원들 사이에 이런 여론이 착시 현상 같은 게 만들어지는 거죠. 여론 조작 행위로도 볼 수 있다. 일종의 그렇게 한 거죠. 의도가 있었다면요. 김재원 최고위원. 근데 이게 이제 우리 당이 벌써 2주째 이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한동훈 대표와 또 한동훈 대표 가족의 명의로 이런 글이 올라왔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전 단계부터 우리 당의 당원 게시판이 원래 이렇게 운영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당원들이 그 당내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을 공격하고 대통령 영부인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또 그중에 또 한동훈 대표를 비난하는 내용도 있고 당직자를 비난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당이 21년째 지금 일하고 있는데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사실 지금 말씀하신 홍익표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과거에 열린 우리당 또는 민주당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해당 행위를 한 자들 색출해가지고 한 400명 쫓아냈잖아요. 당에서 축출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알고 할 수 있습니까? 정당의 관리 기능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무슨 개인정보법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제가 정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십니까? 당연히 이렇게 당원 게시판에 들어와서 차마 입에 옮기기도 어려운 그런 욕설과 비방과 허위 사실을 마구 퍼나르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 당에 잠입한 간첩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저는 이게 당원 게시판에 글 올린 사람 중에서 문제가 있는 자들은 전부 색출해서 이번 기회에 축출하자는 주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그중에서 한동훈 대표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글에 대해서도 이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고 있으면서 뭐 수사에 의해서 결정할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그러면 왜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이것은 법률을 지금 들이댈 일이 아니다. 수사를 하고 있더라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당에서 이거 확인하는 건 30분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확인해서 사실이 아니다고 하든지 또는 맞으면 맞다고 그러나 뭐 실수였다고 하든지 해서 빨리 논란을 정리해야 되는데 계속 끌고 가니까 당의 쇄신이니 뭐 당의 여러 가지 민생의 어려움을 돌보는 그 민생 행보든 이게 제대로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빨리 해결을 하자는 입장인데 불필요한 자중진환에 빠뜨리지 말라고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 문제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자중진환이 일어나는 거지 누가 자중진환을 일으킨다는 겁니까? 그래서 좀 사태가 잘못 해결된다는 느낌입니다. 제 말에 약간 오해가 있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데 그러니까 그 당사자가 누군지를 특정해서 공개하는 건 개인정보법의 위반이 될 수 있고요. 아까 얘기한 거죠. 당사자한테 통보하고 당사자에게 지금 일단 출당이든 아니면 게시판에 게재를 금지시키는 그런 조치는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장하는 건 그렇거든요. 이 사안들이 전부 해당 행위에 해당되니까 그러면 한동훈 대표와 동명이인이라면 그 동명이인 당원을 쫓아내면 될 일이고 한동훈 대표 가족 명의로 된 사람도 해당 행위로 판단이 되면 그 사람들 쫓아내면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으니까 문제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여야가 한층 더 격렬하게 부딪히고 있는데 여야 대표들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그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오늘 정치권 상황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